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미디움 세미롱 기장의 원랭스 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움 세미롱 기장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깨 약간 아래 한 쇄골선 그 정도까지 오는 쇄골선 약간 아래나 그 정도까지 오는 기장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원랭스 커트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렇게 모량이 별로 없는 모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모량이 별로 없는 모발의 경우에 모량이 없는 부위에서 이제 원랭스를 자른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숱이 많고 모량이 많고 모발이 좀 두껍고 이런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 한 번에 섹션을 한 번에 잡아서 커팅을 하게 되면은 끝쪽으로 잔층이 생길 확률이 높죠. 코밍을 해도 정확한 라인이 생기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커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고객들이 집에서 손질을 한다든지 펌 그런 시술들을 했을 때 끝 라인이 예쁘게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시술을 할 때는 내가 정확하게 선이 흐트러지지 않는 선에서 그만큼의 모량만 잡고 시술을 들어가시는 걸 권장합니다. 바로 시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가발 같은 경우에는 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반 정도 이어 투 이어 라인에서 반 정도를 섹션을 따서 시술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또 한 가지, 고객은 고개를 이렇게 들어져 있는데 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서 커팅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각도가 아무래도 사람 몸이 내 몸 자체가 어깨가 위에서 비치를 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정확한 영도 각도를 만들기 힘듭니다. 정확한 영도 각도를 만들기 힘들고 약간 나도 모르게 비치를 해놓고 약간 드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잔층이 생길 수도 있고 라인이 삐뚤빼뚤하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고개를 약간 숙여주는 한 15도 정도만, 약 15도에서 20도 정도만 숙인 채로 커팅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킹은 한 이어 투 이어 라인에서 나눴는데 A라인이든 U라인이든 크게 상관은 없고요. 여기서 3등분으로 나눠서 커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팅은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서 커팅을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분들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이 빗질을 하고 커팅을 할 때 이렇게 손가락을 바깥으로 꺾어주는 이런 습관 때문에 끝쪽으로 잔층이 생기기가 쉬운데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림으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원랭스 커트를 할 때 각도는 물론 영도가 되는 것이 맞겠고요. 주의하셔야 될 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을 꺾었을 경우, 손가락을 내가 섹션을 잡고 내가 편하려고 무의식 중에 사람은 몸이 좀 편안한 쪽으로 가게 되죠. 손가락을 내 몸 위쪽으로 꺾었을 경우에 약간 이런 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거 저는 이제 후배님들께 교육을 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운동장 트랙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큰 운동장 트랙에서 달리기를 할 때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은 트랙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 가장 바깥쪽에서 달리는 사람은 안쪽에서 달리는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거리를 돌게 됩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여기서 적용이 되는데
같은 부위에서 코밍을 해서 내려온 머리카락도 내가 손가락을 꺾었을 경우 꺾어준 부분 바깥쪽에 있는 머리카락은 자르고 나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갔을 시 이렇게 긴 라인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머리는 바깥쪽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날리기 쉬운 형태가 되죠. 그래서 커트를 했을 때 원렉스 커트의 가장 이제 예전처럼 몇 년 전 유행했던 스타일처럼 약간 날리거나 뻗침, 샤기한 느낌이 유행했을 때는 이런 커팅 라인도 괜찮지만 요즘처럼 이제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이 트렌드일 경우에는 이렇게 커트를 하게 되면 많이 날리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대로 차분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반대로 머리카락을 꺾어서 커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잡았을 때 내 몸쪽 위쪽으로 꺾어주는 게 아니고 반대쪽으로 검지가 머리카락을 잡은 손가락의 검지가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라인을 잡아주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커트를 하시고 나서 떨어지는 선이 바깥쪽이 미세하게, 이 단차는 불과 한 1, 2mm밖에 되지 않습니다. 1, 2mm밖에 되지 않는데 그 1, 2mm 때문에 전체적으로 커팅을 했을 경우에는 이 1, 2mm 때문에 모발의 느낌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형성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커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손을 잘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잡았을 때 이렇게 꺾이는 것이 아닌 접어서 검지가 약간 내려가는 이런 형태로 잘라주셔야 밑이 약간 길어지는, 바깥쪽이 약간 길어지면서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지금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으로 이렇게 살짝 앵겨 들어가죠. 이게 물론 모질에 따라서도 다르게 연출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커트를 해주셔야 겉면 라인이 층이지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는 것. 커팅 하시고 나서 양쪽 머리를 가져와서 가운데서 체킹을 해줍니다. 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고객 때마다 이 가르마의 위치가 다릅니다. 가르마의 위치가 다른데 이제 고객이 처음 딱 샵에 방문해서 들어오셨을 때 하고 오신 스타일이 일반적으로 고객님들이 많이 하고 다니는, 자신이 평소에 하고 다니는 내가 편한 가르마와 내가 편한 앞머리 이렇게 손질을 하시고 들어오신 건데, 디자이너들은 일반적으로 샴푸를 바쁘거나 하면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인턴 스태프분들한테 바로 샴푸를 맡겨버리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와서 상담을 하고 이제 가르마 같은 걸로 고객의 니즈에 맞지 않게 타서 커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모델 리그 같은 경우에는 얼굴 정면에서 약간 오른쪽 가르마를 타고 있는데요. 고객이 평소에 이렇게 오른쪽 가르마로 손질을 하고 다니는데 내가 가르마를 왼쪽으로 타서 커트를 해버렸다. 이런 경우에 고객이 다시 내가 원래 타는 대로 가르마를 넘겼을 경우에 길이가 안 맞겠죠. 장단이 생기고 어딘가 한쪽에 무거운 부분이 생기거나 파먹은 것 같은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뒷머리 떨어지는 부위도 갈라지는 부위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가마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 부분에 맞춰서 커트를 들어가 주시는 게 커트의 실패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 가이드에 맞춰서 커트를 할 때 너무 가이드에 딱 맞춰서 자르실 필요가 없는 게, 사람 머리는
완전 생머리일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 머리도 마찬가지로 말리고 나면 약간 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특히 이제 곱슬머리,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생머리가 많이 없죠. 약간 곱슬기가 좀 있을 경우 머리를 내가 너무 딱 맞춰서, 선에 너무 딱 맞춰서 잘라버리고 나서 머리를 말리게 되면은 겉단 머리는 수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이 위쪽에 면을 타고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현상으로 인해서 한 1cm, 많게는 1cm에서 0.5cm 정도 짧아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실수를 최대한 줄이시려면 기존에 자른 첫 가이드, 기존에 커팅하신 첫 가이드보다 한 2-3mm 정도만 더 길게 커트를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려가서 내려가시면 가이드가 보이시죠? 가이드랑 똑같이 맞춰서 자르는 게 아니고 가이드보다 살짝 더 길게 커트를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이 위그 같은 경우에는 머리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맞춰서 자르게끔 지금 들어갔는데, 사람 머리는 숱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이 부분 백사이드에 가까워질수록, 백부분보다 백사이드에 가까워질수록 머리는 약간 더 뒤쪽으로 당겨서 커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머리가 나는 라인 자체가 네이프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자로 나있지만 백사이드로 올라갈수록 점점 위로 올라가죠. 그만큼 이만큼의 모량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빗질을 해서 자르시게 될 경우 이 부분에서 짧아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빗질을 해서 내가 뒤에서 백에서 자른 라인을 그대로 갖고 와서 커팅을 해주시는 게 앞으로 갈수록 짧아지는 이런 효과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검지를 약간 안으로 살짝 넣어서 커트만 해줘도 이렇게 안으로 싹 말려 들어가는 깔끔한 라인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사이드 포인트 커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각도를 내가 0도라고 내려도 나도 모르게 각도를 좀 들 수도 있으므로 고개를 약간 옆으로 눕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르마가 오른쪽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파팅을 블로킹을 따로 나누지 않아도 되겠죠? 바로 연결해서 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빠르게 진행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모량이 많은 부분을, 가로 모량이 넓은 부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잡아서 커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부분에 내가 가이드로 쓸 머리카락이 정확하게 제자리에서 빗질이 되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디렉션 돼서 끌려오죠. 이렇게 끌려온 채로 커트가 되었을 경우 자르고 나서 다시 원위치로 내려놓게 되면 앞쪽이 짧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의해서 항상 저희가 처음 배우죠. 커트를 할 때는 두 마디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그래서 섹션의 가로폭은 한 2cm에서 3cm 정도, 3cm 정도 잡으시면 되겠네요. 3cm 정도 잡아서 뒤에 있는 머리카락과 연결해서 합니다. 다시 그 머리를 그대로 갖고 와서 앞쪽에 있는 머리에 연결해서 커팅. 이렇게 해주셨을 때 다시 한번 빗질을 해서 체킹을 해보시고 거의 원형스에 가깝게 나왔죠?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디자이너분들이 이제 이렇게 고개를 약간씩 움직였는데 이렇게 고개를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였는데 고객이 여기서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원랭스라고 자른다. 이렇게 됐을 경우 다시 제자리로 가면은 후대가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커트 들어가기 직전에는 고객이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있는지 혹은 들고 있다든지 이렇지 않은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때 들어가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섹션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한꺼번에 다 잡으시게 되면 앞쪽이 길어지죠. 앞쪽이 길어지지 않도록 나눠서 하시고 다시 정면으로 보고 기장 체크를 해줍니다. 기장 체크 하실 때는 항상 같은 위치에 머리를 갖고 와야겠죠. 전체적인 기장을 비교하시고 약간 긴 것 같다. 긴 부분만 다시 한번 앞쪽 코너는 그냥 끌어내려서 끝쪽에 튀어나오는 부분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잘라버리시게 되면 양쪽에서 끌려오기 때문에 가운데가 이렇게 짧아져서 원랜스 느낌이 아니고 여기 끝쪽에서 약간 짧아지는 그런 라인 형성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해주시면 원랜스 커트 약간 안으로 앵기는 느낌의 포인트는 빗질을 했을 때 이렇게 중지가 앞쪽으로 꺾여오는 게 아닌 검지가 내려가는 라인으로 잘라주셔야 바깥쪽 머리가 길어지면서 차분한 느낌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커팅 다 마무리하고 약간 말려서 블로우 드라이만 살짝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스타일링 간단히 하는 방법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이런 스타일에서 보통 많이들 하시는 게 여성분들 손쉽게 집에서도 흔히 할 수 있는 게 바디펌이라든지 웨이브 많이 넣는 스타일은 좀 힘드시죠, 직접 하시기에는. 이제 웨이브 말고 바디펌 스타일을 할 때 보통 우리가 뭐 샵에서 펌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스타일링 할 때도 보통 그냥 이렇게 뒤집어서 그냥 이렇게 뒤집는 이런 바디펌 컬을 많이들 하시는데 얘는 좀 단조롭죠. 별로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뭐 숱이 아주 많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약간만 더 웨이브가 들어가도 머리가 굉장히 부해 보이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끝쪽만 뻗친 컬을 많이들 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더 엣지 있게 하시려면은 약간 이렇게 인컬인데 앞쪽으로 흐르는 느낌의 포워드 컬을 넣고 한번 넣어준 후에 다시 뻗침으로 잡아주는 이런 형태의 컬도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아이롱 드라이를 할 때 이렇게 각도를 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이롱 드라이 하실 때는 각도를 되도록이면 좀 낮춰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각도를 들어서 드라이를 하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각도를 들어서 드라이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섹션의 넓이만큼 머리가 퍼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똑같이 각도를 들어서 웨이브가 들어갔을 때 같은 지점에서 웨이브가 시작이 됐지만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벌어지죠, 웨이브가.
그럼 웨이브 형태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고 지저분하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뭐 층이 좀 많은 스타일이라든지 예전에 많이 유행했던 샤기펌, 2000년대 초반에 했던 샤기펌이라든지 머리가 좀 짧은 그런 경우에는 층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서 드라이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층이 없고 이건 완전히 원랭스 형태죠. 층이 없는 머리에서 너무 각도를 들어서 드라이 하시게 되면은 좀 안 예뻐요. 그리고 처음 들어갈 때 내가 아랫단에서 리치가 시작했던 부분, 거기에 맞춰서 첫 리치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쪽으로 살짝 빼주고 다음 드라이 할 때는 뒤쪽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뻗친 컬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한번 약간의 리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밋밋하지 않은 형태로 마무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드라이 하신 후에 전체적인 스타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많이들 하는 일반적인 뻗친 느낌의 바디펌 느낌이 아니고 뒤를 약간 흘렀다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형태의 바디펌 느낌의 스타일링을 해보았고요. 여기서 이제 뭐 약간 필요하다 싶으면은 드라이로 한 번 더 가볍게 잡아줄 수도 있겠죠. 지금 이 가발 같은 경우에도, 이 가발도 지금 이제 겉단에 숱이 너무 없어서 좀 부슬부슬한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지금 끝에가 너무 가벼워서 좀 느낌이 잘 안 사는데, 이게 이제 숱이 많은 분들 완전히 원액스 커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스타일링 하시면 굉장히 예뻐요. 이런 느낌으로 손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